아나운서 박동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 나파스트 병원 이사장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제가 흔쾌히 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맨발의 이 엄청난 치유의 길을, 생명의 길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왔고요. 여러분들 잠시 자리에서 눈을 잠깐만 감아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사람이, 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키우고 학교 다 잘 마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신발을 신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질병들을 알아봤고 그리고 많은 약도 먹고 주변의 가족들하고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름다운 그 나파스 요양병원까지 지금 오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남은 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어요. 바로 평생을 신발을 신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우리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실내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지금 오늘 하늘의 태양은 밝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태양을 받아가지고 주변의 나무들, 식물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 산소를 마시고 또 살고 있어요.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이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고 있어요.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위치에 우리 지구를 놓았어요. 이 우주의 수십억 개의 항성들 중에, 별들 중에 딱 지구 하나만 지금 생명체가 막 엄청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의 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 자체가 감동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태양에서 적절한 위치에 지구를 놨을까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다가가면은 뜨거워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멀리 가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를 놨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조금만 더 우리 현재의 지구보다 더 컸다면 중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작다면 중력이 작아가지고 우주로 막 날아가요. 딱 요만한 사이즈의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전하도록 돼 있어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게 만들어 놓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축을 통해서 자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24시간의 주기가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너희들 잘 잤느냐.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밤이 되니까 너희들 잘 자. 편하게 잘 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완벽하게 설계하지 않았으면은 태양과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햇살과 산소가 우리 생명의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 이 지구에는 가득 생명의 자유전자라는 것을 충전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땅으로부터 충전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로,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그 전자 역시 지구에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와가지고 우리 지구의 전리층에서 1초에 평균 44회에 달하는 번개와 1초에 평균 1000회에 달하는 뇌우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대전돼 있다. 이 지구에는 그런 전자가, 태양으로부터 온 전자가 가득 충전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내부에서도 5000km, 6000km 내려가면은 왜 거기에 막 용암 같은 이 뜨거운 용암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자를 스스로 방출시켜요. 그래서 이 지구는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래서 모든 식물들, 모든 나무들 전부 다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24시간 땅으로부터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이화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 에너지가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꽃으로 이렇게 해서 가득 충전되어 있는, 우리 채소들 마찬가지. 그 채소가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그 채소에는 전자가 가득 집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소를 먹으면은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 채소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생리적인 작용들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모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땅속에서 전자를 받는다. 그래서 나무들은 하나도 병든 나무들이 없어요. 다 건강해, 평생 건강해. 그래서 나무들은 천년을 살아요. 자, 야생에 사는 동물들 보세요. 두 발, 네 발로 전부 다 땅에 발을 대고 살잖아요. 철갑 옷을 두른 거북이, 그거 마찬가지. 이 껍질만 거북이지, 그 발은, 발바닥은 야들야들해요. 배도 야들야들. 땅에 딱 대고서 24시간 적시하도록 만들어요. 집채만한 거북이, 코끼리, 걔네들도 발바닥은 야들야들해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야생의 동물들, 맹수 막 맹렬하게 뛰잖아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뛰겠어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기 때문에, 전자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새해가 밝아요. 붉은 마루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적토마의 해, 적토마. 그 말들은 천리를 뛰어요. 천리를 뛰어도 지치질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계속 땅과 적재하면서 땅으로부터 충전을 받기 때문에. 물에 사는 물고기들 전부 다 땅으로부터, 근데 걔네들은 땅에 발을 안 대고 있는데 대신
통해서 전자가 올라요. 물은 전도체잖아. 전도체.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자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물고기하고 바닷물고기하고 어디가 더 힘이 막 펄떡펄떡해요? 바다 물고기가 훨씬 더 펄떡펄떡하죠. 민물 낚시 가실래요? 바닷물 낚시 가실래요? 뭐 어디로 가요? 바다 낚시 가려고 해요. 그 왜 바다 낚시 가시죠? 손맛이 짜릿짜릿하기 때문에. 바다 생선이 훨씬 더 힘이 막 펄떡펄떡해. 민물 생선보다 바닷물 생선이 더 펄떡펄떡한 이유가 뭐겠어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바닷물 생선이 민물 생선보다 3배는 더 받아요. 우리 옛날 과학 시간에 오무이 법칙이라는 거 배웠어요. 오무이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라고 했어요. 저항치가 낮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센 거예요. 민물의 저항치는 55kΩ, 56kΩ 정도 돼요. 근데 바닷물의 저항치는 16kΩ. 3배 차이가 나요. 3배가 차이. 그러니까 바닷물 생선들은 민물의 생선보다 3배는 전자를 더 받아요. 3배를 전자를 더 받으니까 힘이 막 펄떡펄떡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든 식물, 모든 야생의 동물, 모든 물고기들 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깨끗하게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조물주는 만들어놨어요. 이 우주를 만든 조물주가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사람도 지구의 땅에 24시간 발을 대고 살아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충전받아요.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거친 길을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만들어 신게 되고 부도체의 합성 소재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길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으로 막 다 깔아놓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생리적인 작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몸 안에 염증,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가득 차 있고 혈액은 끈적끈적하고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는 생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는 막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막 불안, 초조, 과민하고 염증과 통증이 막 생기죠. 거기다가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코로나가 왔을 때 전 세상이 꼼짝 달싹 못했어요. 그리고 면역계가 완전히 전자가 고갈되면은 나중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 바이러스를 막아내려고 만든 면역계가 자기 세포가 적인 줄 알고 막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루푸스병, 베체트병, 별의별 병들이 다 생겨요. 100여 가지의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게 생겨요. 전부 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됐어요. 저는 알게 됐어요. 25년 전 폴란드에서 제가 은행을 경영하고 있는데 3년 만에 27위권 은행을 4위권 은행으로 만들어 세웠어요.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헝가리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김우중 회장하고 헝가리에서 현대차가 한 달 평균 1,000대를 팔 때 대우차를 4년 후에 런칭을 하면서 은행에서 그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첫 달에 8,700대를 팔았어요.
그런 일들이 폴란드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대성공했는데 우리 IMF 직후에 외화가 부족하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 코어 비즈니스가 아닌 건 다 팔고 들어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처분해야 되니까 이 은행을 잘 만들어서 막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팔고 나간다니까 저 한국 사람들 돈 벌어 가지고 도망간다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가 함정에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막 소리를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평생을 쌓아온 레퓨테이션이 이제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다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냥 막 서울에서는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살고 싶겠어요? 잠도 안 오지. 막 이 불면증에 잠이 안 오니까 막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되고 막 이러니까 간은 막 계속 나빠지고 이거 의사가 너 이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있을 때 서울에서 마침 TV 프로그램이 하나 왔어요.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라. 강제 퇴원이. 집에 가서 편히 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집 뒤에 청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그냥 신발 벗고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청계산을 가서 신발씩 벗고서 맨발로 걸었더니 한 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 몇 달 있다가 병원을 가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 뒤에 900헥타르가 넘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까마티 숲이라고 있었어요. 평소에 저도 살아야 되니까 신발 신고 막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산책하고 했지만 제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TV 프로를 본 다음 주말에 그때가 2001년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이죠. 햇살은 따스하게 내서 비추이고 주변에 막 나무들은 연초록의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땅은 촉촉하고 감미로웠어요. 신발을 벗고 걷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신발 신고 다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생명감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땅을 기는 달팽이, 지렁이와 같은 모든 생명체가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날 2시간을 숲길을 맨발로 걷고 밤에 잠을 자는데 완전히 꿀잠, 완전히 숙면. 야, 이 맨발로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신발을 벗고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한 이틀, 사흘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막 하는. 이게 무슨 이치일까?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숙변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막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방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였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는 감기가 들질 않아요. 감기가 와도 그냥 나가요. 면역력이 강해져.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도대체 어떠한 이치로 암이 치유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감기가 들지 않게 되고 어떤 이치인가, 이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세상은 그때만 해도 까마득하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 내가 건강해지고 암 환자가 치유되고 그렇다면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알리지?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첩을 품 안에다가 넣어 다니면서 그때 생각을 단상을 정리하고 저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은행을 사러 온 폴적이 스웨덴의 한 은행장이 같이 저녁을 먹는데 스웨덴에는 존 세라피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존 세라피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존 세라피라고 나오는데 몸을 반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6구역씩 이렇게 나누면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같은 지역에 압력을 예를 들어서 지압을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세라피.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가지고 리플렉솔로즈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발지압도예요. 발지압도.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그거를 1930년도에 유니스임이라는 간호사가 발지압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다 그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머리에, 눈에, 어느 부위가 심장에, 간에 막 이게 다 지금 지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니까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거기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강화돼가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이치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숲길을 걸으면은 숲에는 돌멩이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발로 곧 밟으면은 자동적으로 지압이 되잖아요. 내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이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막 온몸의 장기들이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귀국하면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맨발 걷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경험과 저 나름대로 연구한 이치들을 자연의 지압, 내추럴 리플렉솔로지라는 이론 체계로 책을 썼던 겁니다. 자, 그 책을 보고 대전에 조웅래 회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좀 같이 만나서 이야기 좀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와서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전 초대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곡산에 황토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계곡산에 14km에 그 당시만 해도 전 길에다 황토를 다 갖다 깔았어요. 그게 벌써 20몇 년 됐잖아요. 20년 가까이 매년 황토를 갖다 깔아가지고 기업 이미지를 막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그 선양소주의 대전 충남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40% 내지 50%였던 걸로 제가 아는데 황토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건강해져요. 막 맨발 걷고 나면은 막 건강해지니까 저녁에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더 마시게 되잖아요. 맨발하면 소주를 더 마시게 돼. 그래가지고 선양소주의 시장 점유율이 막 70%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도 대성공을 하신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 지금은 대전 계족산이 전국의 유명 관광지로 돼 있잖아요. 최고의 관광지로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맨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러다가 저는 다시 금융계로 복귀해가지고 10년을 금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2016년도에 이제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다가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으로의 초대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 박동창이 여러분들을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6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반 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7, 8명부터 시작했지만은 계속 늘어가지고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와서 배우고 평일날은 혼자서 맨발길을 걷고 대모산을 걷고 또는 전국의 다른 산을 걷고 바닷길을 걷고 이러면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치유의 증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만성 두통으로 막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먹던 분이 그래서 뇌수술까지 받았대요. 9시간에 대형 뇌수술을 받았는데도 수술은 잘 됐는데 진통이 가시더라고요.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통제를 먹으면서 대모산을 와가지고 저희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약은 진통제를 안 먹었대요. 그동안 약이 가득 쌓여 2달이 됐을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증언했어요. 대모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고 있었는데 맨발로 걸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게 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다녔지만은 차도가 별로 없었는데 그것도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유방암 환우, 갑상선암 환우, 혈액암 환우, 전립선암 환우, 그 다음에 심지어 충수암, 가성 점액종이라고 복강 내막 암세포가 잉크를 뿌리듯이 쫙 펼쳐지는 그런 암. 수술도 불가능하고 약도 없고 그냥 대모산을 신발 신고 걷다가 저희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매일 조용히 맨말만 하시더라고요.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한 말씀 하시라. 그랬더니 마침 며칠 전에 병원을 갔는데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반은 종양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분은 9개월이 됐을 때 암세포가 다 없어진 그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4시간, 5시간을 대모산을 걸으면서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암 환우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 환우들 치유되고 심지어 반신마비가 그때 있는 사람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분이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 집 옆에 저 맨발길을 나갔는데 막 완전히 막 쩔뚝쩔뚝하면서 남편 손을 잡고 나오신 분이 만났어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신발 벗으세요. 벗으시면은 한 달, 2달, 3달 지나면은 마비가 조금씩 풀려내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신발을 벗고 그 옆에 자갈로 깐 자갈길을 지하보도를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추워도 나와가지고 맨발을 했어요. 3주차부터 발을 탁탁 땅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이게 마치 손방망이 같았는데 발에 힘이 팍팍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왼뺨부터 마비가 풀려내기 시작합니다. 왼뺨, 왼목, 왼팔, 왼다리까지 숫자적으로 마비가 풀려났어요. 12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휠체어만 타고 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뚜벅뚜벅 걸어도 몸무게는 17kg가 빠지고 혈압은 170, 180에서 정상으로 내려오고 혈당도 다 정상으로 내려오고 최고 막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반신마비도 풀려내죠. 자, 그 이외에도 자가면역 질환들 한 달, 2달, 3달 그러면은 그야말로 죽음 앞에 갔던 분들도 기쁨 속에서 대모산을 맨발로 걷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그리고 이 근골격계 질환들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이치는 이론적인 것은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모산이에요. 비 오는 대모산이에요. 근데 전부 다 얼굴 막 표정들이 밝아요. 비 오는 날은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땅은 배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전기가 우리 몸속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아까 소금물이면 일반 민물보다 훨씬 전자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른 땅보다 물기가 있는 땅이 접지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렇게 즐거워. 해무산이고요. 자, 우리 지구는 배터리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숲길 맨발 걷기는 왜 하느냐? 자, 우리 한자에 지금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에 위에 가로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는 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가 서 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돼요. 천지인의 삼위일체가 돼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늘 천자가 형상화했는 거예요. 자, 그거를 2600년 전에 노자가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이라고 했어요. 그 맨 앞에 임법지,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땅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을 맨발로 걷고 살아야 돼.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땅의 이치를 사람들은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600년 전에 노자는 맨발로 살았어요. 26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세, 40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다른 성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공자 70세, 맹자 뭐 72세 뭐 이래요. 72세, 74세 뭐 이 정도. 노자만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의 3배를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노자는 그러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평균 수명이 80세로 따지면은 200살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항상 농담으로 그래요. 맨발로 걸으면 안 늙습니다. 안 늙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습니다. 전례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맞느냐가 아주 그냥 엄청난 관심의 그거예요. 지금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는 전국에 약 10만 명의 회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지금 97세입니다. 근데 97세 어르신이 스스로 운전도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를 나가세요. 골프장에 나가서도 맨발로 골프하세요. 93세 현역도 계시고요. 뭐 92세, 91세 또 의학 박사도 계세요.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90세까지 일하시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매일 대구 사는 곳에 팔팔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대는 지금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그냥 청년이에요. 늙은 척도 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80대들 막 팔팔해. 지금 아까 97세 어른한테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100세 됐을 때 우리 다 같이 100세 축하연 해드리고 100세 청년시대를 선언하겠다고 했어요. 100세 청년시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열린다. 맨발로 걸으면 완전히 나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해요. 저도 지금 70대 중반인데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노인들이에요. 너희들만 전부 다 맨발해. 맨발하면 너희도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잘 안 해요. 안 해. 근데 맨발하는 친구들은 달라져. 뭔가 달라져. 자, 그래서 다 같이 맨발하면은 지금의 나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원방현 간호사님, 그분도 지금 10년을 맨발했대. 10년. 가족들 다 맨발하신다고 건강하죠. 60세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과 내가 일체가 되는 천지인의 삶.
자, 하늘, 땅, 아까 햇살과 산소는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지구 땅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태양으로부터 전자가 와가지고 지구에는 지금 전자가 가득 충전되어 있는 생명의 배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땅과 접지가 차단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 아스팔트에 부도체 운동화를 신고 막 뛰고 있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건강해. 그렇지만 저 몸속에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 안에는 활성산소가 가득해져요. 혈액은 막 끈적끈적해져요. 그리고 에너지는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벌써 10여 년 전에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했는데, 한강변에 가서 조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매일 저렇게 운동을 뛰고 했는데 죽었어요. 자, 들판의 농부들, 저 10% 생명의 땅에 빨간 장화를 신고 까만 장화를 신고 농부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신안에 가가지고 55명의 농촌 지도자들 맨발 강의를 하는데, 흙을 맨발로 밟고 농사 짓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땅에 농약을 뿌렸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전부 다 아는. 이 생명의 땅을 저렇게 차단하고 사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에요. 사회의 책임이에요. 땅을 맨발로 밟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자가 일렉트론이 결핍돼 있어요. 전자는 충전받아야 되는데, 전기자동차가 전기 충전이 안 되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전기자동차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밀한 전자장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전기 충전이 안 되니까 인체의 정상적인 자율적인 생리적인 작용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 못하고, 혈액이석 작용 못하고, ATP 생성이 안 되고,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고, 염증과 통증이 해소되지 않고, 면역계의 정상 작동이 되죠. 그래서 각종 만성 질병의 질곡에 빠져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빠졌었고요. 더더욱이 현대인의 난임, 불임까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이 부부들 중에서 연간 24만 쌍의 젊은 부부들이 난임 부부예요. 난임 노마드라고 해요. 시술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녀. 그만 엄청나게 힘들대. 그 과정이 몇백만 원씩 들고. 그분들 맨발로 걸으면은 한두 달 내에 백발백중입니다. 우리 네 쌍이 맨발로 걸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출산했어요. 맨발로 걷지 않기 때문에 난임 불임이 생깁니다. 자, 근데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제가 3가지 이론 체계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지압이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플렉솔로지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접지이론, 어싱 이론이라는 것은 미국의 클린트 오버와 각 접지이론 학자들, 심장의학과 의사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싱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싱 이론이고요. 세 번째는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입니다. 이 3가지 이론 체계를 알고 계시면은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질병에 대한 치유책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압이론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고, 맨발로 땅을 밟으면, 숲길을 걸으면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천연의 지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연의 지압이. 자, 그런데 이 지압점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발가락 쪽은 머리에 해당이 돼요.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허리, 허리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인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뭐 이런 모든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발 뒤쪽은 대퇴부 아래쪽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끝을 예를 들어서 그냥 걷다가, 그냥 걸으면은 내 몸무게가 60kg면은 발가락 쪽에 20kg, 발 허리에 20kg, 발 뒤축에 20kg 이렇게 분산돼. 근데 만약에 발 뒤축을 뜯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무게 60kg가 발끝에 해당이 되잖아. 그 발끝에 해당이 되면은
어디에 지압이 되는 거예요? 머리 쪽에 지압이 되는 거예요. 말로 고르면은 머리 쪽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져요. 잠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까치발을 걸으시면은 숙면하게 돼요. 제가 아침, 낮에도 하면 돼요.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고. 왜? 아침이나 낮에 까치발로만 걸으시면은 낮잠이 막 와가지고 낮잠 자고 나면 저녁에 또 못 자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하세요. 저녁 시간에 1시간 반을 까치발로 이렇게 걸으시면은 소위 말하는 수면 압력이 막 높아지고 하품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잠에 떨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지압 효과예요. 그리고 이 지압 효과만 가지고도 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잘 못하시는 여성분이 막 저기 거실에다가 자갈돌을 막 깔아놓고 매일 1시간 반을 걸었어요. 자, 그래서 병원 3개월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10년간 처방을 했는데 이거 약 안 먹어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오로지 지압 효과만 가지고 그런 효과가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신마비에 마비가 되셨던 분이 마비가 풀려내린 것이 바로 지압 효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자, 이제 접지이론이에요.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기술자예요. 전기기술자, 이 사람이 케이블 TV의 기술자예요. 그래서 케이블 TV를 연결하면 처음에는 화면이 찌직찌직 했어요. 그런데 그 케이블을 땅에다가 딱 묶고 접지를 시키니까 화면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발을 신고 몸에 전압을 재니까 300mV 막 500mV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두를 벗고 맨발로 딱 땅을 밟았더니 0V로 딱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이치일까? 케이블 TV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땅은 전자로 가득 충전되어 있고 전자가 내 몸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몸속에는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양전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밟는 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만나니까 중화되고 소멸돼서 전압이 0V로 딱 떨어진다. 그것은 마치 수십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낙뢰가 떨어지면 피레침을 통해서 순식간에 땅으로 다 빠져들어가죠. 그거나 마찬가지. 내가 신발을 벗고 구도체의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지 않는 순간 내 몸의 모든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소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0이 되는 그 이치다. 이거를 클린토버가 처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티븐 시나트라라는 심장의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접지이론이라는 걸, 어싱이라는 걸 2010년도에 책을 발간했어요.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제가 그 책을 보는 순간 이제까지 내가 설명하지 못했던 치유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땅과 접지하는 순간 몸 안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중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항산화 효과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산백과에 활성산소를 딱 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모든 현대 문명병인 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심혈관 질환, 뇌질환, 동맥경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신장염 이 모든 만성 질환의 90%의 원인을 활성산소가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또 더 나가서 위 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자, 그럼 어떻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느냐? 그 두산백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캐로틴, 베타캐로틴 이런 몇 가지 영양소를 먹으면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답은 다른데 바로 땅으로부터 전제를 받으면은 그 활성산소가 일시에 중화되고 소멸돼. 그래서 암이 치유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고지혈이 내려가고 심지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까지 치유될 수 있다.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맨발로 걸으면 중화시킬 수 있다.
승화시킬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우리 대모산에서 또 전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치유 사례들, 그 치유 사례를 제가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오늘 아침까지 889개가 올라갔어요. 약 900개의 치유 사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서 체계화시킨 이론들을 강의한 게 지금 7, 80개 이렇게 지금 맨발 강의라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지만은 치료를 받다가도 이게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힘든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암이다. 이거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 자연치유법은 뭐가 있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부분 맨발 걷기를 좋아해요. 왜?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발 걷는 인구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약 200만 명의 지금 맨발로 걷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가 맨발로 걸으세요. 맨발로 걸으면은 웬만한 병들은 다 나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런 질병들로부터 예방됩니다. 예방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몸이 안 아픈 게 중요해요. 맨발로 걸으세요. 이러면은 아니 우리 집 옆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길이 없다. 전부 다 시멘트 아스팔트로 다녀 있는데 어떻게 맨발로 걸어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맨발길을 만들도록 입법을 하자. 그래서 국회를 접촉하고 했지만은 너무나 오래 걸려요. 잘 안 돼요, 국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조례를 만들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마침 국회 입법수석 전문위원 했던 분이 조례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 딱 올렸어요. 남원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 와가지고 가만히 1년간이나 보고 있던 전주시 의회 의원이 딱 그걸 받아가지고 전주시 의회 가가지고 그냥 재빠르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2023년 2월 15일 날 최초의 맨발 걷기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전 남원에서 우리가만 처를 했는데 왜 너희가 먼저 했냐 그래가지고 바로 이어서 남원, 장수 막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전국에 207개 지자체가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는 계속 맨발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한 2,000개 정도의 맨발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는 작년 11월에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1,000개 맨발길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년 6월 달이면 1,000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해도 1,000개인데 다른 데까지 합하면 3,000개 막 이렇게 됩니다. 이 공주시에도 아마 뭐 맨발길 몇 개 만들어 주셨다고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자 그렇게 해서 항산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병원 치료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맨발하십시오. 또 병원 치료를 안 받는다고 결정하셔도 반드시 맨발하십시오. 죽기 살기 맨발하십시오. 죽기 살기. 그래서 우리 뒤에는 새벽반도 있고 아침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어떤 데는 종일반도 있어요. 종일반.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특히 이 암환우들 또 어려운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오세요. 아침 9시부터 모여가지고 맨발하고 낮 점심 되면은 다 펴놓고서는 전부 다 깨끗한 식사들이 나눠서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서너 시간 또 맨발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도 저녁 먹고 다시 또 집 근처에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가서 또 맨발 접치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맨발 접지하는 체제를 갖추면은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저기 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 한 달 맨발 걷기 효과가 이렇게 좋네요.
식후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 걸로 볼 수 있고 골격근 25.7에서 26.1kg로 늘었고 확실히 도와준 게 4주간의 맨발 걷기. 결과는 놀라웠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를 달성했다. 권순조 씨는 체지방량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늘어나면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보였다. 변화가 없던 당화혈색소 역시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정수미 씨 역시 체지방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 또한 크게 줄었다. 면역세포라 불리는 NK세포 활성도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무열 씨는 걱정했던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감소했으며 높았던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NK세포 활성도는 30배가 늘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디 프로파일이 좋아지면서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확전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NK세포라든가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 걸로 봐서 항암 면역 능력 또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을 딱 한 달씩 맨발 걷기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운 겁니다. 자, 체지방량이 41에서 38, 25.2에서 22.5, 31.4에서 29.9 전부 다 체지방량이 다 내려왔어요. 천연의 다이어트가 이루어집니다. 천연의 다이어트. 자, 두 번째, 총 콜레스테롤이 이거는 뭐 140 끝대니까 그대로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366에서 152, 170에서 153. 고지혈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3, 6.2, 7.4, 7.2, 6.2에서 5.3. 당화혈색소가 다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맨발로 걸으면은 당뇨로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NK세포라는 내추럴 킬링 세포예요. 암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 면역세포예요. 그게 10배, 220에서 2000 이상, 42에서 1200, 30배, 2000 이상은 그대로 좋은 거니까 그대로 있고요. 아까 제가 맨발로 걸었더니 암이 치유됐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NK세포가 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스스로 면역세포가 생겨가지고 암세포를 막 잡아먹으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KBS에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줍니다. 자, 이제 제가 천연의 항산화 효과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천연의 혈액이성 효과예요. 천연의 혈액이성 효과. 혈액이 묽어지는. 자, 이거는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미국의 심장의학자가 실험한 건데요. 접지 전에는, 땅을 밟기 전에는 혈액이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40분 동안 맨발로 걸었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구두알처럼 늘어서게 됐어요.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우리 모두는 혈액 상태가 전부 다 왼쪽이에요. 왼쪽. 막 끈적끈적해.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를 다른 자, 미국의 키몬 카마이라는 의사입니다. 자, 환자가 와가지고 혈액을 뽑아요. 그래서 저 현미경으로 슬라이드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뭐 끈적끈적해.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류의 속도가 늦어요.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막 끈적끈적하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바꾸게 해버렸어요. 10분간 땅을 밟게 했어요. 10분 후에 들어왔어요. 다시 혈액을 뽑아가지고요. 자, 10분 땅을 밟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혈액이 막 맑아지고 혈류 속도가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before and after the earthing is obviously changed. So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after the 이야기를 earthing, 해서 the blood can circulate better. 자, 이게 접지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대전 한밭대에다가 맨발걷기 생명과학연구소라는 걸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난 6개월간 실험을 했어요. 여수요양병원의 환자들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대학생의 혈액 분산이 걷기 전에는 이게 다 끈적끈적했어요. 신발 신고 걸었더니 30분 후에도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맨발 걷고 30분 후에는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신발 신고 걷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 희석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환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 60대 여성 저렇게 막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해요. 자, 그런데 30분 맨발 했더니 완전히 저렇게 바뀐 거예요. 맨발 걷기의 효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 환자 어떻게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30분 맨발로 걷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유방암 하는 분도 마찬가지. 저렇게 막 끈적끈적 붙어있던 혈액들이 30분 후에는 이렇게 분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환우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매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이렇게 30분 걸었다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신발 신고 살면 또 다시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수시로 맨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3끼 식사하듯이 하십시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그래서 한 번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3번 하면 하루에 총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암환우나 다른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36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33 하루 3번 3시간 하시고 병이 계신 분들은 136 하루 3번 6시간을 하시라. 그래서 하루 종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TP 생성 효과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 막 가솔린이 타야 가잖아요. 부릉부릉 하면서 갑니다. 사람도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게 바로 ATP라는 아데노신 삼이산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성되느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에 전자전달기에 전자가 공급돼야 그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이 다 가지고 ATP가 생성돼서 나와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전자를 공급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 C나 비타민 E, 캐로틴, 베타캐로틴 이런 영양소를 먹을 때 전자를 공급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 하루 종일 우리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은 땅속에서 막 전자가 엄청나게 올라. 거기다가 물기가 있는 데서 바닷길에서 황토에서 걸으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 그럼 막 전자가 막 올라. 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면은 거기서 막 산소와 포도당이 타가지고 ATP가 계속 쏟아져요. 포도당이 막 타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가게 돼서 아까처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가 근원적으로 치유되려면 맨발을 하셔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소위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져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막 포도당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내려갑니다. 당뇨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TP가 생성되고요. 그래서 힘이 막 펄펄 나니까 아까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항산화 효과로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각종 생활대사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혈액이성 효과로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ATP 생성 효과로 힘이 막 펄펄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은 늙질 않는 거예요. 항상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는 날 마치 동백꽃이 절정에서 툭 하고 떨어지듯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한국화역한 보시죠. 우리 김종렬 씨라고 지금 82세 됐어요. 79세 때 본인 사진이고 1년 됐을 때 자기 사진을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이거 오늘 아침 제 모습입니다. 1년 전의 모습은 막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막 범버섯이 막 가까이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1년 맨발로 했더니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 맨발 걷기 시작하면은 이 검버섯이 막 툭툭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주름살이 막 다리 위로 다리 듯이 작은 이막 펴져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분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40대 후반에 컴퓨터 소프트 엔지니어인데 막 이 밤잠을 못 자고 막 이러게 가지고 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막 맨발 하자고 해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탈모가 발모가 돼요. 탈모가 더 이상 머리가 빠지지 않고 발모가 돼요. 얼마 전에 대통령은 탈모 환자들도 보험으로 해주자 막 이랬는데 맨발 하면 그냥 해결이 돼요. 왜 이럴까요? 아까 혈액이 성도가 혈액이 막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모낭세포에 혈액이 막 돌아. 모낭세포에.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신발 신고 살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모낭세포 혈액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져. 머리가 자꾸 빠져.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더 이상 모낭세포가 막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고 노폐물을 걷어오니까 쌩쌩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고 머리가 다시 발모되기 시작합니다. 발모되기 시작. 대머리 되신 분들은 맨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혈액세포, 혈액이 아까 희석되면서 혈액이 막 뇌세포의 혈액을 막 돌려요. 뇌세포의 혈액을 딱 돌리니까 시들시들해진 뇌세포가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거기 막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오니까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목포의 한 회원의 노모, 90세의 노모가 갑자기 쇄골이 부러지면서 온 선방 현상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막 욕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러던 노모를 아들이 목포 초당산 통토길로 막 모시고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억력이 막 깨끗해. 제가 직접 인터뷰하고 동아일보에 막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 왜? 혈액이 있었다니까 뇌세포 혈액을 막 궁금하니까 죽어가던 뇌세포가 막 쌩쌩하게 살아나요. 쌩쌩하게. 저도 옛날에 맨발 별로 안 할 때는 저희 집이 막 50년쯤 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밤늦게 들어오면은 어디 구석쟁이에다 갖다 쳐박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다가 그러니까 맨날 이 가정 빽빽빽빽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요즘은 어디 주차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왜? 저는 하루에 3번, 4번씩 맨발을. 그러니까 뇌세포가 지금은 정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 불안, 초조, 과민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유감스럽게도. 경쟁이 심하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공격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이게 임상 실험에 나온 거예요. 막 들쭉날쭉하던 스트레스 코르티솔 분비가 맨발로 걷고 딴 거 적지하면 저렇게 균일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불안, 초조, 과민 현상이 완화되고 당연히 숙면하게 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저 생리혈이 막 끈적끈적하고 막 시커멓고 막 이랬는데 옛날 코로나 시대에 대모산에 오면은 전부 다 한 달, 2달 만에 연분홍빛으로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생리혈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바뀌고 배란길이 정확해지고 남성들은 정액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제 활동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부부들, 난임 부부들 임신과 잉태가 가능해지는 이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된 천연의 신경 안정 효과예요.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고요. 이건 아까 항산화 효과나 거의 같은 겁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임상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보는 거고요. 염증 바리케이트가 맨발을 고르면은 안 생깁니다. 신발 신고 사는 사람들 염증 바리케이트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 스스로 재생 물질을 또는 항산화 물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치유시켜야 되는데 염증 바리케이트가 생겨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잠재된 염증으로 있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막 새로운 만성질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신고 살면. 근데 미스터 베어풋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염증 바리케이트가 안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더라도 즉시 재생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 가서 치유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염증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염증 치유사들이 논문에 나와요. 저기 보면은 84세 당뇨병 여성 환자가 피가 멎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간 상처가 아물질 않고 있었는데 적지 않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저렇게 치유됐어요. 우리 간혹 의사 선생님들께서 당뇨 환자들 절대로 맨발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왜? 상처가 아물질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발을 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에는 2,000개 이상의 황토길이 만들어졌어요. 깨끗한 맨발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만 가서 맨발 하시면은 위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병원에도 맨발길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나뭇잎들이 쌓여가지고 좀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맨발길 황토길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맨발 하시고 그러면은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염증이 치유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증도 딴 거 접지하기 전에 막 시뻘건 저기 통증이 2개월 접지하면은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 면역계 정상작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가 공급돼야 우리 조물주는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스스로 막아내라고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딴 거 접질해야 돼요. 접질해야 전자를 받아가지고 면역계가 정상작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신발 신고 사니까 면역계가 정상작동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전 세상이 전부 다 멈춰섰어요. 자, 그런데 맨발을 걸은 우리 회원들은 코로나로부터 가족들은 다 걸렸는데 나는 안 걸리는 일들. 그리고 설령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맨발을 걸으시면은 그런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면역계가 전자가 고갈이 되면은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기세포를 막 공격해가지고 아토피 막 각종 자가면역 질환들이 막 생겨요. 이게 임상 논문에서 밤에 7시간 접지시켰더니 글로불린 숫자가 0에서 0.011로 면역을 나타내는 글로불린 그 중에서도 감마 글로불린 숫자가 저렇게 현저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맨발로 걷고 딴 거 접지하면은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우리 아토피 준욱은 10살짜리 막 시뻘겋은 얼굴이 한 달 반 만에 저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막 시뻘겋는데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함량에 있는 이 현성군입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초콜릿 먹어도 많이 먹어도 멀쩡해요. 어떤 거 먹어도? 초콜릿을 먹었다 하면 옛날 같으면 먹었다면 팍 뒤집혀요. 난리 나요. 아토피가 막 생긴다고? 심지어 어제 초콜릿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깨. 한 달 어제 초콜릿을 먹었는데도 이제 옛날에는 초콜릿 먹으면 막 붉힌단 말이지. 네, 완전 다음날에 이렇게 완전 붉은색이었어요. 아, 붉은색이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초콜릿 먹었는데도 지금 괜찮고. 네. 아토피 이거는 거의 다 나온 거죠. 축하해. 이거 좀 한번 찍어주세요. 같이.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현성군하고 이 한 달 만에 아토피가 이렇게 나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은 현성군처럼 이렇게 맨발 하시면은 한 달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바뀝니다. 한마디 했고. 맨발 걷기 하시면은 이제 염증
피부에 바르는 건 기본이고 어. 암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놀랍지 우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냐? 강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근데 강의를 기억하고 있어? 네.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막 머리가 막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한 달 전에 강의한 내용을 우리 현성군이 기억하고 암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염증 이런 게 다 치유된다는 걸 들었단 말이지. 네. 기억한단 말이지. 책도 거의 다 읽었어요. 어떤 책을? 맨발 걷기. 아, 맨발 걷기 기적책이. 뭐 지난번에 맨발로 걸어라 뭐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맨발 걷기의 기적 어, 그 책 어.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이거 완전 만화책보다 더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감동이.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 어. 더 재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이렇게 총명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고가 네. 요즘은 날라다녀요. 날라서 깜짝깜짝 놀라겠다 너 이야기하는 게 놀라운. 자, 그래서 자, 이런 효과들을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자, 접지 실험이에요.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은 이 땅과 연결된 접지선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접지가 안 된 양파는 퍽 하고 썩었어요. 그런데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당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뿌리도 새로 내리고 있어요. 맨발로 걷고 안 걷고의 차이는 부패와 성장의 차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60년의 삶의 모습은 이 양파의 3주간의 일생과 비슷하다. 접지 안 된 양파는 썩고 접지된 양파는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좌측의 접지. 이거 안 돼요.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유 실험이에요. 자,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접지 안 된 우유는 일주일 만에 위에 곰팡이가 저렇게 쓸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접지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표면에 노란 막이 생기기 시작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요. 일주일 후, 열흘 후에는 접지 안 된 우유는 새까맣게 막 시꺼멓게 저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겼는데 접지된 우유는 완전히 치즈처럼 바뀌었어요. 접지 여부가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패된 삶을 사시겠어요? 발효된 삶을 사시겠어요? 발효된 삶을 살아요. 발효된 삶을 땅과 접지하고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자, 금부예요. 금붕어 실험입니다. 자, 3마리씩 수조에다 넣고서 한쪽 수조에는 접지선을 담갔어요. 자, 접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일간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배설을 안 해요. 먹이를 안 주니까 당연히 배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먹이를 안 줬는데도 막 시커먼 숙변을 막 쏟아내요. 계속 배설을 해요. 놀랍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숲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더니 화장실을 하루 2번, 3번씩 가고 숙변을 계속 쏟아내요. 금붕어도 똑같은. 자, 그리고 5일 만에 먹이를 줬는데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힘이 빠지고 쇠잔해져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를 못해요. 먹이를 먹지를 못해요. 5일간 먹이를 안 주니까 완전히 이제 쇠잔해져.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5일간 먹이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팍 와서 먹어요. 힘이 전혀 빠지죠. 왜 그렇겠어요? 아까 ATP라는 아데노신 아미노산이 막 생성돼요. 먹이를 안 줘도 힘이 막 펄펄 나.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겨울 동면하는 곰이나 부렁이 얘네들 땅속에서 6개월간을 잠을 자도 건강하잖아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은
생리적인 작용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고무나무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한쪽은 접지를 시켰습니다. 자, 2년 반 후에 접지 안 된 고무나무는 저게 막 삐져 말랐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쫙 벌어져. 그리고 막 나무 둥글이 한 2배는 바뀌었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차이가 났어요. 땅과 접지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삐져 마르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계속 성장해, 계속 성장. 자, 우리가 맨발로 걷고 살아야 될 것이냐? 맨날 구두 신고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 것이냐는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실험들이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책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어요. 이 아치는 분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인체 잘 만들어진 데가 아치라고 그랬어요. 아치가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걸을 때 아치가 작동해야 돼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살면 어떻게 돼요? 신발 깔창이 신발은 밑창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시키고 깔창은 아치를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신발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을 탁탁탁탁 걸으면은 충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경직시켜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은 그 경직도가 막 심해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막 척추 아파 이런. 그런데 신발을 벗고 땅과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은 아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프링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땅 위에서 스프링 위에서 걷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골격에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 말랑말랑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들이 싹 없어져요. 통증들이 없어져요.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가락에 꼭세 이론이에요. 발가락,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은 신발볼에 발가락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사는 사람은 마치 강시처럼 불뚝불뚝 걷는 거예요. 이거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조물주가 발가락을 양쪽에 딱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발가락이 쫙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땅을 끌어쥐고 앞으로 추동력을 얻어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근데 우리 신발 신고 사니까 강시처럼 꽂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골격과 정자세를 이루지를 못하고 통증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가락이 쫙쫙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 나가니까 정자세를 이루게 되고 모든 머리끝까지 막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게 되는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우리 조물주가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고 발가락으로 벌리고 아치가 작동하면서 걸으면은 어떠한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론 체계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한 2달 만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람 PSA 지수 935가 맨발로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강의 제일 잘 들으신 분 이거 원하시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맨발로 걷기 시작해가지고 2달 만에 PSA 935가 0.058로 내려오고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었던 흉추가 깨끗하게 하얗게 재생됐어요.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박성태 교수사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7년 안틀 파킨슨병. 이분은 현직 병원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한의사로 유명한 한의사예요. 그런데 7년간 파킨슨병으로 이제는 갈수록 더 악화되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고 집 뒤에 청량산을 맨발로 처음에는 구축받아서 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집 작대기 하나 짓고서는 오르락내리락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변비 없어지고요. 그리고 숙면하게 되고 처음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혼자서 마음대로 일어나게 되고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자,
파킨슨병 치유 사례고요. 50여 년 지금 그 일파패스포트 사로 활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28년 앓던 강직인간 증후군 박상옥 여사 맨발로 황토길 두세 달을 맨발로 걷고 인천 한양의 해수욕장에 와서 맨발로 걸어가지고 완전히 지팡이도 놓고 걸을 정도 됐어요. 우리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셀린 디온이 사랑의 찬가를 불렀죠. 그 셀린 디온이 무슨 병이에요? 강직인간 증후군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주사 맞고 근육이완제 맞고 그래. 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완전히 지금 콧줄 끼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코로나 파리 올림픽 때 저희가 막 이 셀린 디온이요 한국으로 오라. 한국에 와서 황토길 걷고 바닷길 맨발로 걸으면은 박상옥 여사처럼 치유될 수 있다. 이걸 곳곳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거의 지금 막바지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뇌졸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 9월에 맨발 걷기 시작 3주 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1개월 후에 이분 지금 얼굴 옛날 모습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할머니에서 중년의 아주머니로 변신했어요. 젊은 아주머니로 변신했어요. 맨발로 걸으면은 질병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젊어지는 게 젊어지고 여성분들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다 맨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송혜라님이라는 분 신장염으로 막 배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니까 몸이 막 퉁퉁 부었어요. 작대기를 2개 짚고 대구산을 왔어요. 그런데 2달 반 만에 저렇게 깨끗하게 아주 날렵한 중년 아주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무릎 연골 족저근막염 이런 병들도 많이 나아졌고요. 자, 그래서 맨발 걷기 후 맨발 걷기 시 유의사항 중요도 꼭 하시고요. 같이 조금 이따 나가시면 같이 체조 한번 하시고 그리고 1m, 2m 앞을 지면을 주시해야 돼요.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 피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앞을 보게 됩니다. 맨발로 걸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길바퀴나 푹서프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상풍계염 접종은 꼭 받으시고 그리고 각질 제거 몇 주에 한 번씩 각질 제거하시고 이 발크림 바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발바닥이 완전히 찰봉처럼 바뀝니다. 건강의 상징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저는 매일 저런 신발 신고 다니면서 땅만 나타나면 그냥 맨발이에요. 땅만 나타나면. 사실은 24시간 맨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책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